자, 일단은 한미 반도체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떤 가격, 어떤 변동이 있더라도 오늘 유지하면서 대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비중 없으신 분들은 채우실 위치로 설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역시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산 선생님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을 해드릴 텐데, 오산 선생님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뭐 현재가 기준으로 68% 비중, 대덕전자가 26% 비중, 유니셈이 5%대 비중이신데, 일단은 자산 규모가 작지 않으세요. 뭐 우리 VVIP 방 기준으로 설정을 해도 자산 규모가 굉장히 좀 많으신 편이에요. 당장에 지금 유니셈의 경우는 매도 사인을 드릴 건데, 이거를 왜 어떤 기준에서 편입하신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뭐 누군가가 좋다라고 표현을 했을 거고, 누군가가 방송이든 어디선 매수 사인을 드렸으니까 아마 편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언급을 하는 게 우리 오산 선생님 자산 규모도 그러시고, 또 우리 방안의 전략 정책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하고 있고 극대형주 위주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결론은 지금 우리가 반도체를 보는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어찌됐건 시총이 뭐 400조까지 미끄러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올해 실적 대비해서 내년 실적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다시금 36조 5천억까지. 이게 이제 2003년도 사상 최대치 실적 넘길 때 수준이거든요. 35조 7천억 뭐 그 수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2013년도의 기준이 되겠네요. 2013년도. 그 이후에 이제 2016년도 지나고 2017년도에 이제 실적 개선폭이 좀 더 확장이 됐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59조 원의 영업이익까지 달성을 했는데 2018년도입니다. 많이 줄어든 거죠. 많이 줄어들었는데 실적이 줄었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줄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피는 쪽도 있는데, 그거는 삼성전자 자체를 아예 모르는 쪽이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만 14%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사주 이익 소각만 14%. 뭐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 그 당시 2018년도에 59조의 영업이익을 찍을 때에, 그때의 뭐 인건비라든가 또 물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그때 대비해서의 흐름, 뭐 여러 가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막연하게 그냥 단순 논리로 실적만 놓고 보는 것도 무리수가 있죠. 어찌됐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폭,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려서는 이 개선폭, 이런 걸 가지고 윤정두가 뭐 저평가 해소 국면입니다, 실적 업황 개선입니다, 아무리 떠들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메이저가 들어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메이저의 그 누적 수급 범위, 요 수급 범위를 유료방에 올려주세요. 요 내용하고 조금 전에 내용하고 요 수급 범위 3장 올려주세요. 지금 유료방에 낱장 파일로 한 장씩 해서. 결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1% 미만 조금 팔았어요. 그래서 쌍끌이로 안 잡히는 거지, 외국인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매수를 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유니셈을 보다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반도체 쪽에 뭐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편입 설정 범위를 뭐 사실 우리의 기준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 일단 어쨌건 하이닉스로 편입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보시면 돼요. 개인 누적 수급 범위의 흐름이 하이닉스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5월부터, 5월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엔비디아의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깁니다. 1조 달러의 시가총액을 넘긴다는 의미는 시가총액 5위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5위로. 시가총액 5위로
미국 시장에서 올라오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아람코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위 요렇게. 그게 이제 5월 말 6월 달에 1조 달러를 넘긴 거고요.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8월 18일 기준에 1조 달러를 또 넘긴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하이닉스의 이 40%대 여기서부터의 급등 이후에 지금 뭐 눌림폭이 있는데 IT 쪽의 업황 개선폭 그리고 엔비디아발 호재 내용들 챗봇 관련된 내용 뭐 이런 내용 다 포함해서요. 어차피 반도체가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배터리 아저씨 그 정신 나간 그냥 많이 나와서 뭐 삼성전자는 무조건 팔아라 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삼성전자가 못 간다는 거는 그렇다면 기초 소재로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준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못 움직인다는 거는 경기가 그만큼 개선되지 못한다는 거고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시장 지수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왜? 메이저들의 누적적인 수급이 상당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쪽에도 그러한 수급이 들어와 있고 시장 대비해서 약하지 않아요. 시장 대비해서 1.5배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시장 대비해서 1.5배. 하이닉스는요. 시장 대비해서 3배 올라와 있어요. 시장이 지금 한 17% 올라와 있나요? 1월 지난해 말 종가 대비해서. 결론은 반도체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제일 약한 쪽이 지금 동진세미캠이고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쪽 중에서 제일 약한 게 지금 동진세미캠 너무 많이 맞았고 그 다음에 뭐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쪽 수급 뭐 만만치 않죠. 그리고 HP, SP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움직임이 2차 전지 그것에는 비교할 바는 아니다 할지라도 요것도 이제 뭐 배터리 아저씨가 정신 나간 친구는 얘도 뭐 다 정리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제가 유튜브로 한번 쭉 주말에 봤거든요.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그래서 쭉 봤더니 윤정도도 약간 나태해져 있는 교육 자료도 준비도 안 하고 막 너무 쉽게 검색기 때문에 그래요. 검색기가 있음으로써 너무 쉽게 종목군들을 포착하고 대처하다 보니까 쉽게 하다 보니까 남들 것도 뭐 모니터링 안 한 지가 수년째 안 해왔고 근데 봤더니 황당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미반도체의 이 요런 흐름일 때 얘를 팔아야 된다는데 뭐 팔아야 된다라는 거 다 뭐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 뭐랄까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팔아야 된다. 그 기준은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럴 수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논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어찌됐든 뭐 2차 전지의 그런 프리미엄하고 비교를 했을 때 IT 쪽, 소부장 쪽이 그런 엄청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한미반도체 부분의 경우에도 지금 저평가는 아닌 게 맞습니다만 일단은 수급 논리, 수급 메이저의 수급이 7% 가까이 오늘까지 7% 가까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1조씩 터지면서 1조 가까이 터지면서 시장의 전체 거래대금 최상에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러면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기준에서 삼성전자의 기준도 내년에 이제 실적 개선폭이 월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년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을 가져가야 되는 게 옳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뭐 적자의 기준이라서 불거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둘 다 이제 PBR 보세요. 삼성전자 PBR 1.30배, 하이닉스 부분에 역시 1.30배. 최악의 경우는 1배 미만까지도 내려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평가가 조금씩 상향돼 있는 거고 이게 밴드 상단으로 봤을 때는 뭐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내년부터 흑자 전환이 돼서 실적 개선폭이 나온다면 PBR도 다소 이제 안정화되겠죠. 그리고 PER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되고. 그러면 자 유니셈을 한번 보시죠. 어디선가 유니셈을 듣고 업황이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편입의 기준을 잡으시긴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논했던 종목은 다 시가총액 1조 이상 거기서 거래가 터지면서 가장 핫한 쪽 뭐 이슈 부분은 뭐 HBM 이런 이슈 엔비디아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수급 범위가 이슈를 명분으로 해서 수급 범위가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PBR로 놓고 봤을 때 1.3배, 1.28배. 그럼 얘가 0.02가 더 좋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시가총액 자체가 되지 않죠. 2,572억이란 말이에요. 어? 자체적인 어떤 뭐 업황에 따른 실적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 그리고 컨센서스에 대한 내용도 일단 증권사에서 다올 거의 뭐 여러분들 잘 이름도 들어보시기 어려웠던 예전에 IBK가 아니라 KTB 다올이 그죠? 그쪽 소형사에서 이제 내놓은 정도. 그다음에 부국증권에서 코멘트. 그래서 뭐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업황 자체가 개선된다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평가다라고 논하기 위해서는 뭔가 가시적인 내용들이 나와져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전망치 부분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들의 수급도 다소 뭐 제한적이라는 거죠. 들어온 게 없죠 지금. 개인 누적 수급 놓고 보셨을 때 우리가 방금 보아왔던 여타 종목군들의 하다못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쪽하고도 완전히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도 검증을 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수급으로 놓고 보실 때 이 수급 범위가 이렇게 다 형성이 돼 있어야 돼. 형성이 동신세미캠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에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HBSP 별도의 기준은 이제 PCB 업체입니다만 뭐 이수베타시스도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이 완벽하거나 검증이 다 끝났거나 아니면 거래가 터져 있거나 아니면 매집이 돼 있거나 거래가 없더라도 매집이라도 뭐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한미반도체만큼의 거래 대금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면 몇백억 안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라 매수사인 들이기도 좀 버겁고 근데 누적적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메이저가 인정을 해서 얘 실적 개선폭 끝내줄 거야. PBR이 2.48배이고 뭐 PER이 14배 이렇게 막 돼도 얘 실적 개선폭 대단할 거야 라는 부분. 그래서 그나마 대형사 한투, 신한, 뭐 유진 이런 데서 분석도 나와 있고 최근 코멘트도 이제 한투에서도 8월 달에 또 7월 달에 계속해서 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실적 개선폭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로는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저평가는 아니지만 개선되는 게 일정 범위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약간 두리뭉실하다라고 했을 때 거래가 터져주고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둘 중에 하나는 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은 들어와 있죠. 거래는 터져 있다가 지금 완전히 둔화돼 있고 그렇다면은 저라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유니센 같은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에 그러면은 시가총액도 어차피 모르시는 경우라면은 그렇다면은 시가총액이 80조에 놓여져 있는 하이닉스든 400조에 놓여져 있는 삼성전자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2천억짜리하고 시가총액을 관계를 안 두신다면 그럼 오히려 얘네가 낫다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도. 그래서 유니셈은 정리를 좀 하시라는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는데 IT가 원체 많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이렇게 편입하라고 말씀드리기엔 지금 조금 불편해요. IT로 다 갖고 계시니까. 우리가 IT를 지금 비중을 40%에서 최대 50%까지 갖고 있거든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100% 다 가지고 계시는 경우. 그것도 주력이 아닌 비주력에서. 결론은 유니셈의 경우는 깜짝 놀랐어. 깜짝. 응?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러면 결론은 지금 듣고 계신 거예요, 방송을? 아닌가? 아까 11시 50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 계셨다가 지금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채팅방에 올려놓으셨구나. 대덕전자, 유니셈 손절했고,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유니셈 같은 경우는 다른 게 다 아니고, 회사가 뭐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유니셈의 경우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는 더 검증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거나 매집이 돼야 되는데, 요 차트의 거래량만 보고 이게 매집이다 아니다는 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는 고빈도 거래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 무시하고, 결론적으로는 둘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거래대금도 안 나와, 그리고 또 수급도 누적적인 게 없어. 결론적으로 오늘 그 물량을 다 정리하셨다고 그랬는데 대략적으로 창구가 어딘지가 나오네요. 잘 하셨어요. 정리 잘 하셨고, 두 번째 기준도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PCB 업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내노라는 PCB 업체의 기준에 대덕전자, 또 코리아 서키트, 그러면서 연성 PCB가 나오면서 인터플렉스, 그 영업 마진율이 뭐 어마어마했죠. 인터플렉스가. 근데 이제 상장 이후에는 당연히 영업 마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많은 마진을 남겼었어? 이런 기준이 형성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대덕전자의 경우에도 누적적인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기술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왔고, 근데 고점 대비해서 30%나 밀려 내려왔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나와 있는 저 물량이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밀렸죠. 뭐 시장 영향을 안 따질 수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은 뭐 2차 전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2차 전지 그것하고는 달라요. 2차 전지의 기준은 이런 관점이 지금 요 정도의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니까 뭐 수급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공매대차 상환의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더 들어와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지금 뭐 이런 정점에서 형성이 된 거잖아요. 이런 정점에서 물량이 이렇게까지 소진이 됐다가, 그리고 밀려 내려오는 과정에 쇼커버링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쇼커버링이 아니라 이제 공매대차 상환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대매매 성격의 기준에 커버링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쇼키즈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급이 뭐 대차 부분이나 공매 부분을 상환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추세적인 매수가 들어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진짜 이렇게 표현드리면 죄송한데 정신 나간 친구들이 거래가 줄어들어야만 고점을 넘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매집이 돼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거래대금 놓고 보시면 아마도 거래대금은 증가돼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정 범위 앞부분 대비해서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5MA, 20MA의 거래량을 넘기는 흐름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종목군들이 하루에 막 거래대금이 2천억 또 1조 이렇게 터지지는 않으니까. 자, 하여 최종적인 부분은 지금 기준에서 이제 뭐 중기적으로 놓고 보시면서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IT 주들은 웬만하면 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만 IT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둘 중에 한 종목이라든가 LG전자, 삼성전기 요 정도 수준에서 중기 추세 가져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도 큰 종목이긴 합니다만, 가급적이면은 누적 수급하고 거래대금을 좀 놓고 보는 게 유리하다. 뭐 시세 분출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결론은 대덕전자도 뭐 업계에서 대표 종목으로 뽑을 수 있을 만큼 PCB 업계에서는 뭐 맏형격인 그런 업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적도 뭐 개선되는 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증권사 업종 대표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업종 대표주에 대한 다른 아까 그 종목군들 뭐 소형주하고는 차별화되게 이렇게 많은 보고서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나와주고 일단은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수급도 그만큼 들어와 있었고, 다만 지금의 기준은 신기적으로 들어가려면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개선된다라는 기준, 아직 그러니까 검증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가 돼요?
수급이나 거래대금이 실려야 된다라는 건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1,000만 주씩인가, 이게 1,000만 주, 100만 주인가요? 1,000만 주인가? 100만 주네요. 주보이구나. 죄송합니다. 일본 기준에 이게 600만 주, 700만 주, 800만 주, 800만 주씩 이런 흐름이 계속 연달아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그래야만 변동성의 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주간 단위의 뭐 1,500만 주라고 예를 들어서 기준을 잡으면 1,500만 주에 3만 원 하면 4,500분이 안 돼. 주간 단위에.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기준은 하루에 2천억 정도는 터져줘야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고, 그래야만 변동이 나온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두 종목, 이수페타시스가 68%이시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대덕전자하고 유니셈을 정리해서 들어가신 거라면 30%를 한미반도체를 채우신 건데, 이 종목군들이 오늘 기준에서도 거래대금 최상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도 이제 한미반도체가 거래대금 1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1,700만 주. 그 거래가 유지가 돼야 돼요. 쉬어가는 텀도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대덕전자의 경우는 이제 유니셈은 좀 어찌 표현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정리의 기준을 설정해 드린 거고, 대덕전자의 경우도 사실은 뭐 무조건적인 정리가 맞죠. 왜냐하면 그나마 1조 이상이고 펀더멘털이 긍정적이고 실적 개선 폭에 대한 해석도 좋고 또 수급도 좋고 일부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과도하게 밀렸고, 그러니까 분명히 가격 반발력은 나올 거고 탄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미련을 두게 되면은 전체 종목을 2,400개를 다 가져가야 돼요. 응? 결론은 정리가 되셨다니까 잘 되셨고요. 오히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하고 이제 한미반도체인데, 나중에는 매매가 월등히 원활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신 경우라면은 일단은 주력주 비중은 오늘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같이 보시라고 말씀을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도 이제 링크가 나와 있는데,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도 한번 보시고 기존에 올려드린 주력 포트폴리오 전략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주력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 부분의 설정 범위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녹화는 다 올려드렸고 가격대만 지금으로 다시 좀 수정을 할 건데, 일단은 하이닉스도 다시 눌려져 있긴 합니다만 52주 고가가 12만 9천 원이에요. 결코 약한 흐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LG전자가 오늘 또 반짝하다가 꼬리가 달렸는데 낙폭 과대죠. 실적 개선폭이나 수급이 요즘 좀 많이 꼬였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 뭐 꼬인 거 전부 감안을 했을 때에도,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LG화학 전부 주력주로서의 뭐 손색이 없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과학에 지금 현대 인프라코도 밀려 있는데 여기도 이제 거래가 수반될 때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그리고 성화이텍 그나마 일부 뭐 가격 반발력이 있는데 완성차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야 변동성 확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한미반도체 얘는 오늘 뭐 어떻게든 가져가는 전략 기준이고, HPSP도 기존에 다 가지고 계신 물량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 유지 고전략으로 설정을 합니다. 신규 편입은 일단은 한미반도체 거래가 터져 있는 상황이라, 또 이수페타시스의 거래가 터져 있는 상황이라 그 기준에서 이제 I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IT의 기준에서는 한미반도체하고 이수페타시스 위주로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을 거예요. 주력 기준에서는 하이닉스 편입 설정, 그리고 LG전자 오늘 기준에,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들의 기준도 오늘 매수인 나갔는데 다시금 이제 꼬리에 달렸어요. 그러면서 문자 보내드리고 전략을 올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비중은 이제 편입 설정을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추세 보면서 대처를 하시는 게 옳다. 그리고 영풍재즈는 이제 관망이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 범위만 이제 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 비중을 일정 범위는 채워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다, 나는 뭐 매매가 원활하다, 난 뭐 문자 오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오늘도 뭐 한미반도체하고 여러 종목 나왔지만은 내 성향에는 딱 한미반도체가 딱이다. 아이 뭐 하이닉스를 언제 보고 있니? 뭐 여러 가지 기준 잡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그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 일단은 어찌됐건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매매가 원활하신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할지라도 제 입장에서는 주력 포트의 기준 설정 범위를 꼭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남아 있으신 상황인데, 이수페타시스를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잡아드릴게요. 장중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이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별의별 막 업무도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수페타시스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논하게 되면 이제 IT 전체적으로 논할 거예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우리가 5월 말에 들어갔는데, 이 5월 말 기준 지금 요 포트폴리오 전략 영상을 올려드리면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일단 25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수페타시스를 별도로 잘라주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가 아니라 이수페타시스 별도로도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월 14일부터로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7월 14일부터가 아니라 5월 말이죠. 그리고 5월 중순, 5월 말, 5월 중순 뭐 하여간에 그때 이제 이수페타시스는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PBR 순자산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평가 상태가 아니었어요. 기술주 기준에서 2.5배니까 뭐 아주 고평가는 아니더라도 저평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PER 부분이 6배에서 8배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결론은 이 상태는 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11,000원대에서부터 우리가 들어갔고, 그리고 15,000원, 또 14,700원. 그러니까 6,32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15,000원대 중반이 1조예요. 그리고 14,000원대면은 9,000억 원대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넣었어요. 1조가 안 되더라도 1조를 넘겼던 종목이고 1조에서 좀 밀렸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를 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넣어놓았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PER 기준에서 실적 개선 폭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리고 수급면에 있어서 외국기관 쌍끌이 12%의 매집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실적 개선 폭에 대한 매수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식적으로 그 5월 말부터 7월 14일까지 전량 차익 실현 6번, 재편입 5번. 근데 원체 주가가 강하게 움직여서 차익 실현 이후에 크게 밑에서 편입을 재차하는 것보다는 차익 실현 그 수준, 조금 밑, 그리고 조금 위에 따라붙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고점까지의 편입을 기준을 잡았고, 차익 실현을 했고, 그 누적 수익 범위 다 잡아냈고, 그리고 이제 38,000원에서부터 43,000원대까지 갔어요. 그 이후에 미끄러져 내려와서 다시 3만원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7월 14일인가요? 그 이후에 이제 8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기준이 지난 5월 말의 기준도 말씀드렸다시피 5월 뭐 20일경부터 11,000원부터 해서 이수페타시스의 이수페타시스는 뭐 어찌됐건 PCB 업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납품처를 다변화를 잘했고, 그 납품처 다변화한 과정 속에서 이제 엔비디아발 뭐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엔비디아가 5월 말 6월 달에 시가총액 이제 1조 달러를 넘긴 거고요. 그리고 주춤거리다가 8월 달 들어서 1조 달러를 또 넘긴 거죠. 8월 16일, 15일 뭐 이럴 때 1조 달러를 또 넘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흐름 속에서 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우리 오산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도 만약에 5월부터 같이 있으셨다면, 그렇다면은 또 혹은 7월 달에 매수 평균 단가 32,000원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월 달 기준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이 되실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최소 범위가 20-30%가 붕 뜨는 거예요. 최소 범위 20-30%를 고점 차익 실현, 저점 재편입 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문자 사인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갑니다.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손절을 했어요.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이쪽이 사실상. 근데 이제 손절을 하고 이수페타시스로 이제 이동
기준이 34,000원대의 기준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았죠. 잡아서 금요일 날 기준에 얼마? 금요일 날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가 이쪽에서 지금 빼놨는데 요 다음에 있나요? 아닌데? 차익 실현 문자 어디 있나요? 여기 있다. 여기 있죠. 1차 목표 주가 35,000원을 넘겼고, 우리 재편입한 단가가 뭐 3만원 초반부터니까, 그래서 36,700원 찍고 밀려 있을 때 기준에 35,600원, 그리고 34,900원, 평균 35,000원대 초중반? 거기서 이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오늘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재편입의 기준을 일단 35,150원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 차이가 안 나요. 원체 이제 센 종목군들은 고점 대비해서 3% 혹은 5% 밀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렇게 크게 밀리질 않습니다. 결론은 이제 뭐 그런 기준에서 차익 실현 재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릴 텐데, 오늘은 그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한미반도체랑 마찬가지로 좀 꾸준하게 가지고 갈 거예요. 막연히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페타시스를 6월 포트에 넣어두고 5월 말 종가 기준으로 이제 편입을 한 거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올 동안에 매도를 안 하고 계속 가져온 게 아니라 고점 대비 3에서 5%씩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해야죠. 하고 나서 또 대처하고 그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그 기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발 영향,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기면서 뭐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6위,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5위. 근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시가총액 순위는 뭐 계속 그대로였어요, 사실은. 근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일단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체 중에서 최초로 이제 1조 달러를 넘겼다는 것에 의미를 크게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이러한 수익 범위 전부 요번에도 우리가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차트 보면서 현재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제 12% 매집 이후에 한 6% 이상, 한 7, 8% 물량이 나왔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재편입의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6,320만 주짜리인데, 먼저 이제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으로 보면 PBR이 2.94배였어요. 그 당시에. 5월 20일 당시에. 그럼 높은 거예요, 사실은. 저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PER이 실적 개선폭이 완전 뭐 너무 긍정적인 기준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기준이라서 긍정적인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지금의 기준은 8월 17일자 기준에 대박인 거죠.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다. 프리미엄이. 그리고 밴드로 놓고 보시더라도 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저평가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본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위치냐. 2차 전지도 기본적으로 2차 전지가 지금 저평가냐 아니냐, 그거 먼저 보는 거죠. 근데 이수페타시스나 2차 전지나 뭐 변동 유래 차이는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고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회사의 지금의 주가가 주식으로 따졌을 때, 시장에서 뭐 회사가 좋은 거는 뭐 인정을 해도 주식으로 따졌을 때, 지금 주가로 따졌을 때 지금 적정한 주가냐라고 했을 때는 절대 아니다. 검증받아야 된다. 이거 프리미엄이 높다. 그러면은 뭐 에코프로가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갔을 때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찍고 다시 한 방에 하루 만에 50만 원 찍었다가 49만 9천 원 찍었다가 바로 40만 원까지 밀려 내려올 때, 그럴 때도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뭐 과도하다라고. 과도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강세라고. 근데 그게 82만 원 찍고 또 50만 원 깨졌다가 다시 그게 153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에 심리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고, 이 심리적이라는 게 뭐야? 성장성,
또 뭐 이렇다 저렇다 어쩌고 저쩌고 모든 내용들. 결론은 이게 10% 수급이 90%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수페타시스를 갖고 계신다면 기술적 분석입니다. 얘가요 회사 끝내주고요 엔비디아가요 그건 다 심리예요. 회사 끝나주고 엔비디아가요 그러면 점상 가야지 맨날. 외국 기관이 막 때려 사야죠. 들어오는 것도 제한적이잖아요. 사실은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그리고 당장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그 심리, 모멘텀, 명분을 바탕으로 첫 번째가 수급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메이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눈에 안 띄어요. 2차전지처럼 내리매도해. 포스코홀딩스처럼 막 9%, 10% 개인들이 사. 그럼 개인들이 들어올렸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래가 터지죠. 거래가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지면서 그 부분에 추세 강화가 연출된단 말이에요. 수급이 순매수 기준에 개인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여도는 외국 기관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수페타시스는 매수까지 들어오고 거래가 터져 있어요. 거래가 터져 있는 게 지난주 그러니까 16일부터 해서 10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거래 대금이 10위 안에 들어와 있다. 작지 않아요. 2천억 넘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800만 주, 2천억 수준, 그 다음에 1200만 주, 그 다음에 다시 뭐 1500만 주 이상. 그게 거래대금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은 거래량으로 보실 수 없습니다. 네?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11만 원대하고 150만 원대하고 똑같은 100만 주가 터져도 11만 원일 때는 1100억이고요. 150만 원일 때는 1조 5천억입니다. 똑같은 100만 주 터져야 된다. 이러면 되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까지 나오는 거야. 메이저 케이블에서 매출 뭐 5위 안에 들어간다, 10위 안에 들어간다 하는 친구들이 자 보셨죠? 거래대금이 없어야 고점을 뚫습니다라는 그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돈을 받고 그 돈 받는 게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드리는 분들은 전부 뭐 말 그대로 농담으로 깡통 차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차분하게 들으시고 거래가 터져야 간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차분히 계속 내 자산이 들어간 종목에서 그런 기준이 잡히게 된다면 점진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38,000원 위쪽에서 우리는 전량 매도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한 템포 더 올라갔고, 그리고 마지막 정리 7월 14일 정리 이후엔 단 한 번도 이수페타시스 매수세를 안 냈어요. 그러다가 8월 16일부터 3만 원 초반까지 해서 이렇게 기준 거래량 설정해 드리고 2천억을 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0만 주 그러면 3천억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 거래가 터져야 된다 했는데 이제 800만 주 터지고 1,200만 주 터지고 뭐 1,500만 주 터지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그리고 이제 요 흐름 속에서 17일 날 같은 경우에도 방송하면 32,400원이에요. 네 종목이 있는데 어떤 걸 산다고 그랬어요? 2차 전지는 우리는 진입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물론 지금 에코프로가 더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5만 원이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양의 경우는 뭐 여기서부터 6천 원이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5% 정도, 4, 5% 정도 더 올라와 있죠. 근데 한미반도체는요. 악을 쓰고 편입이라고 그랬죠. 얘는 20%예요. 얘는요. 어찌됐건 얘는 10%입니다. 이들의 변동성보다는 조금 더 낮다라는 거예요. 왜? 실질적인 그 수급 범위로 인식할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오니까. 요날 33,300원까지 올라갔다가 33,700원까지 갔다 밀렸어요. 밀렸고 이제 18일 날 변동성이 확장이 나왔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3,150원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까지 이제 설정을 해드렸는데 요게 그 15시짜리에도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검색기 기준에서 10시 거, 그 다음에 1시 거, 15시 거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10시, 13시, 15시. 그 중에 이제 그 15시까지에도 이수페타시스는 떠 있었다. 이때 한미반도체는 좀 제한적으로 거래가. 결론적으로 이제 지금의 기준에서도 이수페타시스를 볼 수 있느냐의 기준에 오늘은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입니다. 500만 주면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원하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변동이 크게 나올 수준의 거래량은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차익 실현을 하거나 뭐 오늘 고점에서 잡은 거 36,000원대 편입 문자 나가서 잡으신 물량을 여기서 떨고 낼 이유는 전혀 없어요. 8월 18일 날 1,500만 주 터지기를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터져줬죠. 거래량 터져주고 36,700원까지 올라왔나요? 36,700원 1,680만 주 터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린 16일 날 요때 기준에 1,0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1,0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1,5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렸던 거래량을 넘기기 때문에 이런 변동률이 나오는 거예요. 종가 기준에서도. 오늘은요, 말씀드린 1,500만 주가 안 터지니까 변동률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프로그램 쪽에 30만 주까지 나와 있던 프로그램 매도가 16만 주 수준으로 줄었고, 개인 선호 창구에서 그렇게 뭐 매수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요 실시간으로 외국기관 이렇게 뭐 순매수 이렇게 나온 거는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추정치기 때문에 저게 맞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프로그램 쪽에 89만 주의 매도에 대해서도 양쪽 합쳐도 집계가 안 잡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 72만 주의 매수에 대해서도 양쪽 합쳐서 안 나오죠. 그러니까 누락돼 있다는 거예요. 누락돼 있기 때문에 얘를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장 끝나고 보시고, 장중에는 프로그램의 수급 보시고, 오히려 개별 창구 동향로 보시는 게 옳다. 지금 프로그램 쪽 33,000 주 매수죠. 여기도 20만 주 매도해서, 이쪽 보시면 9만 주 매도에 기간 47,000 주 매수인데, 프로그램 쪽이 여기도 좀 누락돼 있을 것 같아요. 48만 주 매도뿐이 안 나오잖아요. 79만 주, 80만 주인데 매수도 83만 주 매수인데 양쪽을 합쳐서도 45만 주뿐이. 그러니까 요거는 순매수 의미 없어요. 방송에서 맨날 윤정도 이외의 전문가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저런 거 갖고 나와서 뭐 외국인이 샀다, 기관이 샀다, 누가 팔았다 이러는데 저건 믿을 게 못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수페타시스도 끝나고 봐야 되겠지만은 수급이 그렇게 꼬여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급은 오히려 일부라도 매수가 들어와 있을 것 같고, 거래가 둔화돼 있는데, 거래가 만약에라도 계속해서 둔화가 된다면 최악의 경우는 손절도 할 거예요. 어차피 당한의 전체적인 기준도 그렇고, 우리 그 오산 선생님께서도 그러시고, 근데 오산 선생님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이수페타시스 32,000원이 지난달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저 아까 저한테 전달해 주신 분, 지난달이신 건지 아니면 뭐 지난주이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달로 전달을 받았어요. 만약에 지난주면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잡으신 거고, 지난달이시라고 한다면 그러면 VVIP방 가입이 굉장히 잘 되신 거죠. 7월, 그럼 7월이시라면. 왜냐면 우리는 아까 보신 것처럼 7월 달에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대처를 한 거잖아요. 7월 달에. 좀 더 이제 뭐 전체 차트 보겠습니다만, 7월 달에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재편입을 한 거하고, 7월이면 어디, 여기죠, 여기. 32,000원에 잡으셨다면 여기서 잡으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요런 자락에서. 아주 좋은 자락에서. 근데 여기서의 이 차익 실현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43,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38,000원 위에서 차익 실현을 드렸고, 왜? 꼬리가 저렇게 달리는데 안 파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7월 14일 날 정확하게 매도 사인 나간 거예요. 다시금 보실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 거짓말하는 거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꼬리가 아까 보신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3%, 5%, 그 이상 7%씩 밀려 내려가는데, 종가상으로 그 이후에 음봉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뭐 찔끔찔끔 올라와서 뭐 43,000원까지 갔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차익 실현 다 해놓고도 대박 나셨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38,100원의 고점 기준, 요날 고점 기준이 목표 주가는 상향을 하고, 요게 지금 급해가지고 막 잘못 나간 것 같아요. 현재가 38,100원에 잠시만요. 차익 실현 부분 7월 14일 맞죠? 고점 대비 3% 조정 38,000원 이탈 시 보유 물량 100% 차익 실현 이렇게 돼 있죠. 위에 거는 미처 수정 못 해놨고. 그래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했다면, 여기서 차익 실현한 거죠. 꼬리에 달려서 38,000원에 전량 차익 실현 이탈됐을 때,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미련 안 갖고 음봉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올 때 뭐 개별 매매 거래에 실려 있으니까 개별 매매 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수급도 꼬여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기다렸던 거죠. 잘 기다렸고,
거래대금이 안 나오잖아요. 거래대금이 안 나와요. 정점 찍을 때 우리가 팔고 나온 그 거래대금 1조를 넘기는 거래대금이 안 나오고 뭐 양봉이 나와줬을 때는 상관없지만 음봉 떨어질 때는 다 팔으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3만 원에 다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38,000원에 사시고 32,000원, 6,000원 갭이 있잖아요. 오, 6,000원이면 얼마예요? 20% 가까이?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대처해 드릴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는 고평가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드릴 겁니다. 기술적으로 대처해서 차익 실현 설정을 잡아드리고 매도 사인을 내드릴 때에는 따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재편입한 단가보다 주가가 밀려 내려가서 손절을 하더라도 아니다 싶을 땐 나올 거예요. 주력주의 기준에 펀더멘탈 상으로 쭉 가져가는 전략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도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녹화가 길어지고 있는데 다 들으시기 힘드실 텐데, 일단은 얘는 한미반도체고 이스메타시스 마저 차트까지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 갔니?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42,700원, 46,400원까지 좀 넓게 열어놨습니다. 넓게 열어놨는데, 예? 이것도 우리 그 작업하시는 분들, 이 뭐 누가 보면 무성의하지 않겠어? 제가 볼 땐 무성의한데, 급진갭 1차 42,700원, 1차 목표 주가도 아니고, 칸이 좁아요. 그럼 글씨 조금 조정하면 되고, 위치도 2차도 그러면 2차 목표라고 쓰지 말고 2차라고 하고, 줄을 좀 맞춰주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 앞에 급진갭이라고 또 써주든가.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놓으면 돼. 아, 진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얘기를 해줘야 되나?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놓고 잠깐 미팅하려고 나가보면은 핸드폰 끼고 딴짓거리하고 앉아있고. 주봉 차트 요거 한 번 더 잘라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 위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자를 겁니다. 먼저 보시면은 일봉의 기준에서 요게 8월 17일입니다. 장악형이 떠 있고의 흐름, 그리고 8월 18일 장중의 기준에서의 흐름. 거래만 터지면 됩니다. 그 기준. 그리고 이게 이제 주봉, 그리고 주봉. 그리고 이 주봉의 거래가 이렇게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일봉하고 주봉만 자르겠습니다. 주봉부터 먼저 자를게요. 다시 이제 36,000원대로 올라와 있고, 자, 주봉의 기준에 수급의 범위에서 넣고 설정을 합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거 들으셨어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나 동영상 작업하시는 분이나 누구든. 자, 주봉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기준에 수급 범위, 그리고 이제 거래량의 부분은 최소 이제 그 5MA, 20MA를 넘기기 위한 거래량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어요. 이번 주에 당연히 넘겨야 되고요. 그죠? 이번 주에 5천만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난주에 벌써 이미 뭐 1200만 주, 1600만 주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정도의 거래의 기준은 터져줄 수 있다. 그 다음에 1억 주, 1억 주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오려면, 저 앞에 고점 다 넘기려면,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5월 말이나 이럴 때 거래량을 넘겨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5월 말에 단가하고 요때 단가하고 지금의 단가 주가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어찌됐든 그 부분이 좀 더 거래대금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일정 범위는 형성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대금 기준에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은 유지시켜 주고 가야 된다. 누구처럼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기술적 분석의 기자도 모르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이제 43,300원 그 정도 자락의 수익 기준이 되고요. 거래는 오늘은 조금 미흡하지만 제대로 신뢰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그렇게 하고 요
수급 범위가 눈에 더 띄게끔 들어와 줘야 됩니다. 눈에 더 띄게끔 이렇게 더 들어와 주는 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기준이 되고, 거래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간에 뭐 최대 폭으로 터져주고, 주가가 이제 고점 위치에 놓여져 있으니까 어찌됐건 뭐 주가의 기준은, 거래대금의 기준은 주가 위에 있는 만큼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거래대금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얼마든지 뻗어 올라갈 수 있는 위치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급증갭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것도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스페타시스 주봉에서 지금. 그래서 4만 원대까지 열어두는데,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는 게 옳을 것이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또 손절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준에서도 따라와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13시예요. 시간이 뭐 굉장히 빠릅니다. 13시 기준에 주봉 올려드리고 텍스 전략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봉에 이제 급증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올려드리고, 그리고 텍스 전략 부분도 이제 어차피 이 스페타시스의 8월 21일자 13시 기준의 주봉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그대로 기존의 자료 그대로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잠시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원고도 내일 돼서 내일 장중에 정신없게 막 하지 말고, 지금 미리미리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도 미리 좀 잘라 놓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페타시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도 방금 전에 이제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차트 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일본 기준 요 자락이죠. 여기서부터 요 자락. 이게 18일날 이스페타시스 방송 중에 못 봤구나. 한미반도체 위주로만 봤죠. 금요일날. 오케이. 요 차트 부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고, 소나 모멘텀 차트에 7월 이후의 기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요 기준도 이제 복잡하게 그림을 좀 그려놨었는데, 예를 들면 요 고점 넘기는 부분하고 몸통의 기준에 요 고점, 43,300원, 400원의 기준, 그리고 요 위치에 42,000원의 뭐 명목 가격, 종가 기준에서 양봉의 기준, 그리고 38,000원대의 기준도 의미를 뭐 부여할 수 있을까요? 38,000원의 기준, 그죠? 뭐 우리가 차익 실현했던 범위니까 명목 가격 4만 원이 아니라 38,000원에 우리가 차익 실현했던 부분, 그리고 또 33,700원, 그거는 이제 다 돌파되고 난 이후의 흐름이라서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앞부분의 고점 라인 부분을 여기서 시원하게 33,700원, 800원이 돼요. 사실 이 자락이 800원까지. 그렇게 해서 요 앞부분 고점 넘기고 거래 수반되고 OMA 20MA 거래량 넘기고, 오늘은 최소 범위의 OMA 20MA 거래량 조금 미흡하겠네. 조금 모자랄 수 있는데 나쁘지 않다. 내일 기준에 거래가 터져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요 기준에서 놓고 보실 수 있는 거는 요 박스 범위의 기준이 돼요. 어느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되셔야 되는 게 옳거든요. 검색기로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찌됐건 차익 실현 범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데드가 나와 있고 데드 크로스 나와 있고 부딪히고 계속 못 뚫고 간단 말이에요. 거기다 영선까지 깨지죠. 영선까지 이렇게 깨지는 흐름에서 캔들의 기준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우리가 차익 실현하는 범위가 여기잖아요. 38,000원의 기준. 그리고 이제 문자가 늦게 나간 거고 실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여기서 차익 실현. 그리고 뭐 당연히 음봉 떨어져 있을 때, 당연히 음봉으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이땐 다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락에서도 갭이 나오고 돌리지 못하고 하락이 연출이 될 때. 그래서 향후에도 무조건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준점들을 가져가면 뭐 되돌려 놓겠지 이렇게 설정하지 마시고요. 요 갭에 대한 부분을 거래를 싫고 메꿔주면 더 좋죠. 거래를 싫고 메꿔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메꿔줄 수 있다고 봐야죠. 왜? 거래가 터지고 있고 수급이 일정 범위 수반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선 위쪽에 흐름 나오고 있고요. 꺾인 이후에 크로스 발생돼 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거래가 5MA, 20MA의 거래를 치고, 이게 영망치형이거든요. 이게 위에서 뜨면 비석형이라고 그럽니다. 그조차도 또 이상한 기준을 잡으면 안 되는데, 요게 영망치형이란 말이에요. 요게 아까 한미반도체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와우에서 매출 5위, 10위 안에 들어오는 여자분이 이거 하나를 몰라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망치형이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망치형을 영망치형이라고 글을 써놓고 영망치형 설명을 하고 앉아있어요. 이거하고 같아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영망치형이라고 계속 얘기를. 저는 하여간에 얘가 영망치형인가. 그리고 얘가 캔들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관리를 여러분들께서도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페타시스만 또 잘라서 올려드릴 겁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 가는 방법이 나와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메인 화면에 지금 교육이 오늘부터란 말이에요. 오늘 다 접속이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글아글 써놨는데 지금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신청하신 거니까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 접속 다 미리 전화하셔서 다 확인하세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교육에서부터 접속이 안 됐어서 못 들으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진짜 우리 담당하신 분들 눈물 쏙 빠지게 내가 혼내줄 거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 과자 하나 갖고 와갖고 뇌물을 주는데 그거 갖고는 택도 없고, 그렇게 해서 교육 무조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신규적으로 이제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교육 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무료로 다 드리니까 교육 자료 이쪽에 있는 게 전부 21년 거부터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21년 거만 45시간이에요. 그걸 다 들으실 수는 없겠지만은 무료니까 다 달라고 일단 해두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들으십시오. 이번 강의 꼭 들으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포트폴리오 전략 뭐 이 정도면 됐고, 벌써 이미 한미 반도체로 옮겨 가셨다 하니 한미 반도체에서 잘 대처해서 이스페타시스랑 차익 실현으로 나오고, 그 다음 포트는 이제 그 다음 기준에서 좀 설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